부익부 빈익빈.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20%가 안 되는 사람이 80%가 넘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인 사람들의 비밀, 같이 알아볼까요? 80대 20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이 법칙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 고객의 20%가 수익의 80%를 창출한다. 버그의 20%가 고장의 80%의 원인이 된다. 노동자들의 20%가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 부의 80%를 20%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소수의 인풋이 다수의 아웃풋을 낳기 때문에 결과의 80%를 생산하는 20%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외의 것은 최소화하거나 위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전체 수입의 20%를 버는데 전체 시간의 80%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삶의 의지마저 고갈될 것이다. 반대로 80%의 시간 동안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나는 80대 20 법칙을 기반으로 몇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 20%의 이익을 위해 돈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20%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20%의 완성을 위해 비효율적인 80%의 작업을 수행하지 마라. 할 일 목록 중에서 80%를 삭제하라. 입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레버리지 중에 이제 본인의 시간과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이고요.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일, 그 결과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에 시간을 몰아서 넣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와닿을까 하다가 직장 다닐 때 제가 그 과장으로 진급하는 그거가 있을 때 김 대리가 과장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 그때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그 일본에 출장 가서 했던 거랑 뭐 이런 게 좀 컸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저는 그때 좀 황당했어요. 가만히 있었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황당했던 건 뭐냐면 그게 들어간 시간이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 그 내 고가를 결정했던 해당 업무에는 제가 일본에 출장 가갖고 일본 보험사들 벤치마킹 해갖고 저희 쪽에 상품을 런칭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 혼자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일 자체가 제가 평상시에 하던 루틴한 업무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 업무들보다 훨씬 더 인풋이 작았거든요. 근데 막상 평가를 할 때는 그걸로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몰랐지. 이게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게. 임팩트 있는 뭔가가 있구나. 진짜 결과에 영향을 준 임팩트 있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나 이런 개념을 몰랐어요.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죠. 이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했었으니까 부동산 투자 딱 했을 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이걸 잘해야 된다. 저걸 잘해야 된다. 뭐 어디 뭐 현장을 봐야 된다.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된다. 뭐 인구를 거시 경제를 잘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 사항을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부동산 투자로 정말 뭐 유명해지는 거 말고 성공하는 거, 부동산 투자로 내가 돈 버는 거, 거기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죠. 경험상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아파트는 어디가 바닷모래로 지었고, 지하주차장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 맞아. 그러니까 헷갈려. 어떤 아파트 여기는 향이 서향인데 서쪽에 저기 무덤이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 거, 그리고 동시에 싼 거, 가격이.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절대적 가격이 싸다는 의미라기보다 시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싼 거, 아니면 건물 가격이 싼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온갖 아파트 브랜드가 중요하대. 레미안이 중요하대. 근데 레미안보다 더 비싼 비브랜드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항을 찾는 거, 80%의 영향을 주는 20%를 찾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럼 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아파트 브랜드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아파트 서쪽에 무덤 뷰? 뭐 아주 조금 신경 쓸 거야. 블라인드 치면 되지. 블라인드 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한 거를 파악하는데 역량을 기르는데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제가 실제로 했던 거는 누구나 뭐 아침에 출근하면 뭘 해야 될지 적거나 맞아. 그날 해야 될 거 쫙 써요. 네. 쫙 써. 그 중에 더 많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기 컨디션이나 바이오리드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 내용이 있어서 이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게 좀 시간 활용을 어디에 또 몰입해서 쓰느냐, 어디에 시간을 내 많이 쓰느냐, 이것도 약간 좀 연관이 지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집안일이나 이런 거에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정말요? 게다가 아이들. 안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안 처음부터? 느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몸을 막 움직이진 못했지만, 마음은 상당히 불편했어요. 불편했어? 상당히 네. 불편하고 좀 죄책감을 느꼈어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게끔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지. 친구들이 너 주변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너 막. 집이 뭐냐, 이거 아이들 왜 이러냐, 이렇게 너 방치하고 있냐, 막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 투자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투자 쪽에 몰입을 해야, 시간이나 에너지 여기에 써야 되는데, 뭐 직장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닌다지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쓴다는 게 너무 죄책감,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걸,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를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거를 그냥 내려놨어요. 내려놓게 됐어요. 아예 이거 내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직장 끝나고 남는 시간을 이거에 쓰는 것보다 차라리 이쪽 투자나 이런 관련 내 가치를 높이는 거에 시간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그전에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몰랐다가, 그래도 투자나 공부하고 맞아, 책 읽으면서 몰라, 책 나도 읽으면서 몰랐어.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그냥 좀 내려두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돈 써서 뭐 가사 도우미 일주일에 한 번 쓰면 돼.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 여기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요즘 제가 퇴직을 해서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20%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의 80%를 쓴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한 번씩 유튜브를 보다가, 저희 거 월보 TV를 보다가 나는 솔로를 한 번씩 보게 돼요. 나는 솔로? 몰라, 이분들은. 그 영숙이 영자 있어요, 영철이. 이거 보시는 분은 다 알아. 지금 우리 작가님도 다 알아. 연애하는 프로그램이야? 네, 연애 프로그램이요. 이렇게 짝을 맺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저도 모르게, 저는 솔로도 아니면서, 그냥 은연중에 월보TV 보다가, 월보TV 보다가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거 보다가 월보 TV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보다가, 나 월보TV 지금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순간 잊어먹으면서, 영숙이 왜 이래? 영자 왜 이래? 영철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순식간에 1시간, 2시간을 그거에 딱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구나. 또 옛날처럼 또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이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시간을 또 지금 잡아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다시 이제 지금은 또 인식을 스스로한테 계속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이거를 다 적용을 시키는 게 어렵지. 쉽지는 않고, 이거를 일단은 인식을 하고 순간순간에 매 순간마다 약간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느꼈습니다. 근데 그거 보는 게 80%의 즐거움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음 편이 궁금해져서 계속 봐? 또 이제 그 시간에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둘이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지금 코크님 얘기한 거를 되게 많이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맞아. 알면서도 이렇게, 어렵지. 나 진짜 막 뭐 이렇게 공부해야 돼,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볼 때,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그 당시 회사 다닐 때였는데 연봉이 한 7천 됐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 10년 정도 넘어서 7천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벌었던 전체 수입을 보니까 전체 수입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억 정도에 7천 정도가 이제 근로소득이었던 거죠. 나머지는 다 부동산 관련된 소득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부동산 관련된 시간을 얼마나 들였지? 라고 보니까 실제로 뭐 임장 가서 맞아. 하루, 네. 매수한 거 하루, 뭐 전세 계약한 거 하루. 그러니까 다 합쳐도, 물론 저는 부동산을 그 전에 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되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거는 돈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달, 두 달 걸려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한 거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서는 뭐 한 열흘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열흘이 안 걸렸죠. 그러면 20% 그러니까 제가 보내는 일상에서 20%보다도 안 걸렸는데 제 소득에는 8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좀 오지랖이 넓어서 누구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그때 막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막 되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남들 도와주는 일도 막 메일도 보내고 직장도 다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놓치지 않았던 건 내가 1년에 그래도 한 번 또는 몇 번 이상의 투자 행위를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나는 솔로? 뭐 영철이 이런 거 봐도 돼요. 다만 진짜 부자들은요. 앞으로 지금 나에게 나오는 소득의 가장 중요한 20%는 이거야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행복에 아니면 내 소득의 가장 중요한 20%는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그 20%의 시간을 써서 정말 건강도 가져가고 가족의 행복도 가져가고 부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들을 되게 잘 가져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조금만 고민해서 그러니까 내 손에 80%가 정말 20%를 하면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너바나님은 뭐 이걸 10년 이상 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 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일상에서 20% 정도를 여러분이 추가 소득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 주식 공부를 한다든지 부동산 공부를 한다든지 뭐 엔잡을 한다든지 어느 것도 괜찮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사실은 급여는 매년 올라가는 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급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추가적인 소득들은 더 어느 순간에 되게 딱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일상의 20%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 저처럼 어느 순간에는 그 소득들이 조금씩 자라서 약간 이제 이게 스노우볼 것 같거든요. 네, 스노우볼, 나중에 처음엔 작은데 커져요. 근데 이건 4부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 할 건데, 일상의 20%는 추가로 내가 소득을 낼 수 있는 곳에 해두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저자가 말한 그런 부분은 이런 거예요. 너 레버리지만 당하지 말고, 너도 레버리지 해. 그럼 부자들이 어떤 걸 레버리지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레버리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내가 해놓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직원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신기한 거가 자기가 1년 동안 번 연봉보다 저희가 도와주잖아요. 네. 그걸로 번 연봉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 일상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저는 안타까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가 되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생각해요. 파레토는 뭐지? 내 인생의 파레토는? 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지? 내 돈을 어떻게 할당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개념이 익숙치 않다면 앞으로 내 소득을 더 뭔가 하기 위해서 내가 넣어야 될 20%는 뭐지? 인풋은? 그런 관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두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그때 완전히 직장 다니면서 막 투자 도와주면서 되게 가르치면서 했잖아요. 근데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매수하는 건 반드시 하자. 너무 그러네. 그거를 했던 것 같고 덕분에 사실은 뭐 사실 할 거 다 했어요, 솔직히. 도와주지만 남들도 도와주지만 제가 할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는 일이 되게 많이 많아졌잖아요. 강의도 하고 뭐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투자자라는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1년에 하나는 꼭 하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그
뭐 상승분이나 이런 게 물론 이제 초반에는 처음부터 막 많이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주면은 나중에는 성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1년에 하나라도 꼭 나무를 하나씩 꼭 심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두 분한테 가끔씩 바쁜데 요새 바쁘지? 막 그렇게 전화하면서 네. 근데 요새 어디 임장 다녀? 맞아. 요새 어디 그래 저- 어디 저 그거- 거기 아니고 이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너만이 물어보시면 답변하려고 다니잖아요. 아, 여기 근데 갔다가 얘기해. 이제 그 사실 나이는 마찬가지고 왜냐면 바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그 사실 제 인생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했냐라고 하면은 그때 심어놓은 나무들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제일 맞아요. 중요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바쁘게 일상을 살다가 그냥 일상의 노예처럼 살아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바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도 맞아요, 좋은데 맞아.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에 계속 투자는 하지 않고 물론 팟캐스트하고 유튜브하고 강의하고 너무 재밌고 좋지만 근데 실제 그렇게 돈은 안 또 되잖아. 맞아요. 돈은 안 돼. 오히려 내 돈이 들어가. 맞아. 내 시간과 에너지와 맞아. 체력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음.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오히려 시간을 돌이켜봤어도 그래도 그걸 정말 하기 잘했다. 하기 잘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시간들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하네요. 중요해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투자할 때 하루 일과가 10시간이에요, 직장이. 출퇴근 포함해 점심시간 하면 10시간, 11시간? 11시간 동안 제가 직장 생활에서 그때 당시 시드머니죠. 시드머니를 이제 버는 거예요. 그치, 생계를 유지하고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그 수단으로 하루에 11시간을 쓰고 제가 하루에 한 4시간을 넣는다. 평일에. 4시간 넣는 거 빡셉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게 시간 지나가지고 왔잖아요, 저도. 제 전체 자산의 5%가 그 11시간에서 나온 거고요. 95%가 그 4시간에 나왔어요. 공감. 파레토잖아. 너무 그러니까 공감해요. 파레토.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4시간을 이 95%의 재산이든 뭐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거에 집중해 쓰는 게 아니라 흩날리는 거예요, 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3부를 봐야 돼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나누고 그쵸. 하는지에 대해서 3부에 말씀드릴게요. 그걸 잘 하시면 됩니다.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성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 여러분에게 80을 가져다주는 그 20에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